안녕하세요. 디바 메이예요. 오늘 스토리는 뭐랄까 약간 미국에서도 진짜 우악스럽고 엄청 센 언니가 등장해요. 근데 또 나름 예쁘고 인스타에서 인기도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팔로워를 모으는데 인스타 프로필 링크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와 이게 또 진짜 기절 초풍이에요. 하여튼 대반전 여성 살인마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영국 브리스톨 킹스우드의 한 술집이 금요일이라 그런가? 손님이 되게 많았어. 북적이는 와중에 한 테이블의 분위기가 유독 심상치 않더라고.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4명이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여성이 되게 예뻐. 금발의 눈이 커서 진짜 바비 인형 같은 외모였어. 그녀는 23살이던 아비게일 화이트. 근데 이 예쁜 외모랑 다르게 성격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 막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건 말건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다가 흥분을 가라앉히질 못하니까 친구가 그녀를 좀 진정시키려고 화장실에 데려가게 돼.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에는 2명의 남자만 남았지. 근데 그 남자 중 한 명이 갑자기 막 서럽게 울기 시작해. 이 남자는 22살이던 브래들리 루이스, 아비게일의 남편이었어. 아무래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 화장실 갔던 아비게일이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분위기가 좀 쎄하더라고. 근데 아비게일이 기분이 안 풀렸는지 이번에는 막 술집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한테 시비를 걸어. 그러더니 몸싸움까지 난 거야. 결국 술집은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리고 저녁 7시 50분쯤 모두가 가게에서 쫓겨나 버렸어. 한편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녁 8시 반 킹스우드의 한 가정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 한 주민이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 집에 가보는데 안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 자, 일단 주방 한가운데 남자가 가슴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야. 보니까 아까 그 펍에서 싸우던 커플 중 남편 브래들리였는데 이미 정신을 잃었더라고. 또 옆에는 아비게일도 보이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야. 그래도 그 와중에 남편 상처를 꾹 지혈하면서 주민한테 소리쳤어. 숨을 안 쉬어요. 구조대를 불렀는데 바쁘다고 오지를 않는다고요. 좀 도와주세요. 주민이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아비게일이 막 다다다 말하더라고. 그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절 때리더니 갑자기 칼로 자기 가슴을 찔렀어요.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브래들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아. 부검을 해보니까 그 날카로운 부엌칼이 심장을 무려 7cm나 관통했더라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어. 아비게일은 남편이 스스로 찔렀다고 했지? 근데 이게 좀 수상해. 왜냐면 그 흉기로 사용된 칼이 주방 구석에 있는 난로 쪽에 숨겨져 있었거든. 근데 스스로 찔렀다면서 심지어 심장을 7cm나 관통했는데 그 와중에 칼을 숨긴다고? 이게 앞뒤가 맞질 않는 거지. 경찰이 아비게일을 의심할 때쯤에 마침 결정적인 증언이 나와. 그건 바로 부부 사이에 6살 난 아들이었어. 그 엄마가 아빠를 찔렀어요. 아비게일의 거짓말은 이렇게 쉽게 들통나고 만 거야. 경찰은 살해 동기를 조사하면서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우선 둘은 중학교 때부터 만났어. 파티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첫눈에 반한 거야. 브래들리는 학교 축구팀이어서 운동도 잘하고 또 인기도 되게 많았다고 해. 반면 아비게일의 삶은 좀 달랐어. 부모님이 어릴 적 이혼했고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그녀가 11살이 되던 해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서 이 일로 우울증을 앓게 돼. 결국 엄마를 떠나서 아빠를 찾아 떠났지만 그쪽의 상황도 여의치 않더라고.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애를 돌볼 상황이 아닌 거야. 결국 아비게일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돼. 이제 좀 보살핌도 좀 받고 평범하게 살려나 싶었지만 이미 그녀는 상당히 어긋난 상태였지. 학교도 잘 안 나가서 벌써 몇 차례나 정학을 받았을 정도야. 그렇게 불안정한 아비게일의 인생에 브래들리는 진짜 한 줄기 빛과 같았어. 이 풋풋한 10대 커플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도 잠깐이야. 당시 17살이던 아비게일이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진짜 문제는 당시에 관계를 가졌던 남자가 브래들리 말고 또 있어서 누가 애 아빠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해. 아비게일은 고민을 하다가 자기랑 아이를 좀 잘 챙겨줄 것 같은 브래들리를 찾아가더니 냅다 네 애 임신했다고 막 화를 내면서 그냥 울어버려. 솔직히 당황스럽잖아. 근데 책임감이 강했던 브래들리는 학교까지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게 돼. 그러면서 결혼을 결심했지. 브래들리 부모님은 멀쩡히 학교 잘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자퇴를 한다니까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곧 아들의 선택을 지지해줬어. 첫째 아들을 시작으로 둘 사이에서는 3명의 아이들이 더 태어나게 돼. 어린 나이에 꾸린 가정이라 좀 불안했지만 또 잘 지내더라고.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남편의 수입이 내 아이를 키우기에는 넉넉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때 아비게일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은밀한 무언가를 시작하게 돼.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온라인 성인 사이트에 자기의 야한 사진을 올리는 거였어. 가짜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막 돈맛을 보게 되지. 그러다가 아예 성형수술까지 하더니 바비처럼 외모를 바꾸더라고. 자, 이제 컨셉도 잡았겠다. 홍보가 중요하잖아. 아비게일은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 막 아슬아슬한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낚시를 하는데 너네 유료 사이트 들어오면 이거 사진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유도를 한 거지. 근데 이게 완전히 통한 거야. 1년 만에 수익이 8,500만 원을 넘길 정도였어. 이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아니, 전혀 아니야. 왜냐면 돈맛을 본 아비게일이 막 술 마시고 옷 사고 성형하는데 이 돈을 몽땅 써버린 거야. 근데 바로 다음엔 인기가 좀 떨어져서 수익이 줄었는데 얘가 이 씀씀이는 여전했어. 그러면 또 돈이 부족했겠지? 사실 이거 다 지 잘못이잖아. 근데 엉뚱하게 남편한테 화를 내더라. 브래들리가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뭐 이러는 거야. 하지만 브래들리도 할 말은 많았지. 아비게일의 사치도 사치인데 이 억압이 너무나 심했거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남편한테 SNS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해. 뭐 자기 활동 숨기려고 뭐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거지. 게다가 아비게일은 그 어릴 적 트라우마로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거든. 이 증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서가 좀 불안정하고 충동적이어서 행동이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신경질적이고 흥분하면 그 욱하는 성향에 브래들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지. 그렇게 부부관계는 흔들렸고 나중에는 각자 바람을 필 정도야.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아비게일은 그 와중에도 인스타에 그 행복한 부부 사진을 계속 올리더라고. 그리고 틱톡에는 모성애가 넘치는 엄마인 척 아이들하고 찍은 영상들을 올렸었고. 근데 또 그 프로필에는 성인 사이트 링크 걸어두고. 이게 뭐야 진짜. 결국 2022년 1월 부부 사이가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까 둘은 별거를 하게 돼. 아비게일이 아이들하고 이 집에 남았었고 남편은 부모님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 하지만 아직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는지 이혼을 하진 않았더라고. 이 시기에 그 두 사람의 문자를 보면 막 다투다가도 같이 하룻밤 보내고 다시 사랑한다고 하고 또 죽일 듯이 싸우다가 또 사랑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더라고.
그러다가 브래들리가 이혼 얘기를 꺼내면 아비게일이 그럼 나는 죽어버릴 거라고 협박을 해. 그러니까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관계 같지? 그러던 2022년 3월 19일 아비게일은 그날도 오랜만에 집에 온 브래들리랑 또 싸우게 되는데 평소보다 분위기가 더 심각했어. 갑자기 아비게일이 주방에서 칼을 꺼내오더니 브래들리의 팔을 막 찌르는 거야. 와, 이 일로 브래들리는 진짜 심각하게 얘랑 헤어져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3월 25일 브래들리는 공원에서 아내를 만나서 진지하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어. 그러자 아비게일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맥주 한 잔이나 하자고 제안했고 신구 커플까지 4명이서 시내의 술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거고. 한편 브래들리는 이혼 좀 해달라고 애원하면서도 혹여나 아비게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봐 너무나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계속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움의 눈물인 거지. 근데 이런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아비게일은 계속 술집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몸싸움하고 와 진짜 우악스러운 여자야. 간신히 상황이 정리된 후에 부부는 다른 손님 차를 얻어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이때 부부를 태워준 남자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 남편 브래들리가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아마도 저 죽을지도 몰라요.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운전하던 남자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번호를 남겨주기도 했었었대. 이후에 집에 돌아갔다가 그런 비극이 벌어진 거야. 아비게일은 너무나도 무서운 아내였던 거지. 검거가 된 후에도 그녀는 살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 그렇게 버티다가 아들이 엄마가 아빠를 찔렀다고 해서 들통났잖아. 그니까 말을 교묘하게 바꾸더라고. 사실 자기가 남편을 찌른 건 맞는데 브래들리가 먼저 칼을 꺼내서 공격했고 자기는 그걸 빼앗으려다가 그렇게 됐다 이러는 거야. 자기는 또 폭행을 당했다면서 온몸에 있는 타박상을 보여줬었고. 근데 그래봤자 사망한 건 브래들리지. 그리고 바로 이때 과거 남편의 팔을 칼로 찌른 적이 있다는 것도 드러나면서 그녀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졌어. 친구들도 아비게일이 평소에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증언하면서 상황은 점점 불리해져 갔고 2022년 10월 21일 재판이 시작돼. 여기서 아비게일의 진술이 또 한 번 바뀌는 거야. 그니까 사실 자기가 먼저 칼을 잡은 건 맞지만 이게 단지 겁을 주려고 휘둘렀을 뿐 진짜로 공격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문자 내용 한번 소환해볼게. 예전부터 아비게일이 몇 번이나 브래들리한테 살해 협박을 했더라고. 심지어 한 달 전에는 너랑 네 엄마랑 네 애들까지 다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끔찍한 문자를 보냈더라고. 이거야말로 살벌한 협박이지. 결국 아비게일은 1급 살해 혐의가 인정되었고 최소 수감 18년을 해야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많은 사람들이 아비게일 틱톡 계정에 찾아갔어. 댓글은 대부분 아비게일을 비난하고 브래들리를 추모하는 내용이었지. 근데 놀랍게도 아비게일이 가끔 직접 댓글을 달기도 한대. 네 죗값 제대로 치러라 이런 글에는 고마워 나는 평안한 침대랑 음식을 잘 제공받고 있어 비아냥대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 이 비꼬는 말도 너무 얄밉지 않아? 아니 애초에 이 계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제3자가 하는 건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살인마 가짜바비 아비게일의 계정은 아직도 활동 중이야. 하필이면 너무나 우악스럽고 또 폭력적인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브래들리가 너무 안타까울 뿐이지.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나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메이였습니다.